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8월의 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런 주간이 될 텐데요. 8월의 마지막과 9월의 초가 만나는 그런 주간입니다. 어떤 부분들에 주목해야 될지 아무래도 월 초에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지수의 향방이 엇갈릴 것이다 라는 분석이 상당합니다. 아래쪽으로 2,500 그리고 위쪽으로 2,600 그 이상으로 10포인트 정도씩 열어둔 2,490에서 2,610포인트가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밴드입니다. 경제지표에 따라서 위든 아래든 밴드가 좀 정해질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 기준으로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조금 더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려보다는 기대 요인이 조금 더 크다는 걸 텐데요. 어떤 부분을 보면서 가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번 주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핵심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내내 지겹게 들었던 잭슨홀 미팅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핵심 이벤트였는데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월가 그리고 또 증권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 첫 번째로 전해드리죠. 현지 시간으로 25일이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고요. 의미 있는 발언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이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발언, 이에 따라서 한동안 증권가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있었는데요. 그의 발언의 수위는 그때와 비슷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자면은요.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인플레 목표치 2%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플레 상황이 여전히 높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성장세 그리고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또 고용지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 보시죠. 네, 그럼 이에 따라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 뉴욕 증시가 어떤 흐름 나타내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별 반응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변은 없었는데 충격도 없었습니다. 상대 지수는 0.6에서 0.9% 정도 올랐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9% 상당히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줬었고요. 여기에서 기술주들, 빅테크주들 다소 주가 움직임이 엇갈리는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4%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는 다소 무난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오늘장 출발 조금 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이 DDR5 그리고 HBM에 대해서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엔비디아가 이 SK 하이닉스에 직접적으로 샘플을 요청을 하면서 HBM의 그 중요성이 더욱더 고조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밖에도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메타입니다. 지난주에 이 SK 하이닉스의 이천 쪽 캠퍼스를 찾아서 DDR5나 HBM 라인을 실무진이 둘러봤는데요. 앞으로는 HBM뿐만 아니라 DDR5와 관련해서도 협력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양사입니다. 그래서 메타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 수익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상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주 중에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SK 하이닉스를 방문하거나 혹은 실무
사무진과의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HBM 관련해서 협력을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SK 하이닉스 흑자 전환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HBM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프로텍 그리고 오르스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스페타시스, TFE까지 묶어볼 수 있습니다. 주가 보시면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참담했습니다. 엔비디아 효과가 금세 빠져나가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주가 움직임이었는데요. 또 때마침 나왔던 호재에 바로 급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이 언론 보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서도 상당히 좀 격한 반응들이 여러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주에 방류를 결정하자마자 중국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발표를 했었고요. 이것으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는 했는데 국론이 분열된 상황이죠. 여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야권에 대해서 호도하지 말라, 국민 정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권 내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다툼이 좀 벌어지고 있다면은 중국은 하나로 똥돌 뭉치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이 더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정부 측에서의 입장도 그렇고요. 이 국민 정서 같은 경우도 반일 감정이 빠르게 고조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불매운동 리스트 이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화장품이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이 리스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중국의 화장품 어떤 업체들이 일본 업체인지 이런 부분들 리스트가 공유되면서 불매운동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의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인가 혹은 같이 이렇게 악재로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조금 더 가까운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서 이번에 반일 이 분위기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볼지 혹은 같이 일본과 같이 다소 좀 피해를 볼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는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중국의 국경열이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 들어서 단체 관광객이 슬슬 들어오는데 역시나 이 중국의 단체 관광객 효과가 대단합니다.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주말자로 해서요. 신라 면세점이나 신세계 면세점 중국의 관광객이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서는 중국의 여객선 단체 관광객이 400여 명이 이 면세점에 와가지고요. 이틀 동안 서울 면세점에 있는 제품들을 거의 쓸어가다시피 했답니다. 이렇게 주말 동안에만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난 모습인데요. 따라서 올 하반기에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유통가에는 있습니다. 과연 이 기대에 보답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지 화장품주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종목군들 여행 쪽 이렇게 좀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 면세점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면세점이 빼곡하게 중국인 관광객으로 찼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호텔신라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GKL 그리고 하나투어, 파라다이스까지 카지노주, 여행주 나란히 좀 묶어봤습니다. 바로 직전 거래일에도 상승분을 켜기는 했는데 많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화장품주입니다. 일본 화장품 대신에 중국인의 선택, 과연 한국산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후반에는 약간씩 기대가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었죠. 코스메카 코리아 3% 정도,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실리콘트, 한국 화장품 등의 종목군들 묶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주변국들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만남이 성사될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논의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하지만 시기와 장소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 다자회의를 계기로 해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다자외교 시간표로는 9월 달에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약일간에 걸쳐서 인도에서 G20 정상회의 있는데요. 이때 혹은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또 미국에서 있습니다. 이때 9월 아니면 11월쯤에 양자회담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한중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에 따라서 증시도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뉴스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의 핵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